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입국열차에 올라타신 모든 승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최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1대1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워야 될 텐데 우선 저는 너무 반갑고, 일단 오늘 또 그렇고 사실 이제 선거 기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일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규 방송 시간은요, 원래 입국열차 낮 방송이 오후 2시고 저녁에 보제쇼 120이 월수금 중 이제 간헐적으로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외의 시간에도 긴급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현장 라이브를 하거나 하여튼 등등 저희가 이제 정규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라이브를 할 것이니까 저희 꼭 입국열차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알림 설정을, 뭐 따로 사실 설정을 안 해두면 알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로 이제 알림을 끄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희 라이브를 키거나 게시물을 올리거나 하면은 공지가 알림이 가니까 여러분들 알림이 뜨면 바로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반갑고, 언제나 그랬듯이 1대1 방송은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이 너무나 많이 달리지 않는 이상 제가 댓글은 어지간하면 다 읽어보고 거기에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댓글로 질문도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이냐면, 오늘은 지방선거 D-Day 28, 그러니까 28일 남은 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슈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등등, 그리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는 거 오케이 알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이야기를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이슈가 또 있고요. 저 입국열차 핵심 관계자가 많은 특파원들과 함께 지금 부산 북갑을 누비고 있습니다. 곳곳을 누비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상황들을 캐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드리고, 아까 또 이제 택시 기사분, 부산에서 택시를 30년간 운행을 하시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의 말씀도 굉장히 뼈대가 있어서 그것도 영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정우, 하정우 오늘 발언이 대단해요. 하정우도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공소 취소 등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국회에 가서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출국 금지, 종합특검이죠. 2차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를 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정치적인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한지아 의원, 배현진 의원 등에 대해서 그구들이 또 윤리위 제소시키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북구 민심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햇살님, 신여왕님, 긍정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북구 민심 정확히 알려주세요. 사실 북구 민심, 북구 유권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의 민심을 정확하게, 북구의 민심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만들기 위해서 오후 2시에 입국열차에서 아주 달콤하게 북구 끝났다, 북구 민심은 끝났고 박민식은 끝났다, 하정우 사람들이 이름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막 1시간 내내 막 밀어붙여도 되게 좋죠. 어떻게 보면 방송을 잘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는 의와는 굉장히 좀 엇갈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들 오십시오. 그리고 시작에 앞서 가지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입국열차와 콜라보하고 있는 성주 진짜 배기 참외를 많이들 찾아주고 계십니다. 연휴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해주신 분들도 많고 밑에 연락처로 주문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연휴 기간이 길었죠. 네, 이렇게 좀 기다려주신 분들 우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지만 지금 이제 아침 일찍, 동 뜨자마자 농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참외를 열심히 따고 있다. 단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데, 너무나 연휴 기간이 길었고 연휴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주문이 와서 오늘 100% 다 수확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만약에 오늘 안 되면 내일 딴 수학분으로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로 부탁드리고, 밑에 이제 문자 그 번호 연락처가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또 누가 전화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전화를 받지는 못하고, 제가 문자로 성함 그리고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막 말을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고개 쳐들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러면은 고개를 안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않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임클라라님 정확합니다. 여론조사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힘과 용기를.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도 저희 입국열차를 보신 분들은 다소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왜? 어제 제가 부산 MBC에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너무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왔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단 박민식 쪽에서도 분명히 카운터 펀치를 날릴 거다. 저는 절대 상대를 얕보지 않습니다. 박민식 쪽에서도 분명히 뭔가 준비를 할 거고, 그거 이외에도 박민식과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근시일 내에 다소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런 거 나오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할 일을 정확하게 뚜벅 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하고 어제 저녁 8시에 SBS 방송에서 여론조사가 딱 나왔죠. 예. 하여튼 자, 일단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요, SBS에서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네, 숫자는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숫자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둘 다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한길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랑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두 개 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나왔는데 두 개 편차가 너무 커요. 두 개 10%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우리는 어떤 여론조사를 신뢰하고 믿고 가야 되는 거죠? 라고 많이들 하실 텐데, 이렇게 똑같은 기간에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일단 조사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패널 없이 혼자 이렇게 몇 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이 갈증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자주 섭취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마른 목으로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좀 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푸른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그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 북구갑의 상황 자체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부산 북구갑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산에는 국회의원을 18명 뽑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자체가 18개의 지역구로 나눠진 거잖아요. 뭐 북구갑, 북구을, 뭐 사하을, 뭐 중구, 뭐 동래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구갑의 경우는 18개 지역구 중에 평균 연령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네. 네 번째로 높아요. 뭐 가장 높은 곳은 뭐 영도구냐, 사하구냐, 뭐 이런 중구냐, 뭐 이런 차이는 좀 있는데 일단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고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다. 게다가 구포라는 지명을 우리가 좀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구포, 포자가 붙은 데는 뭐 예전에 보면 삼천포, 뭐 구포, 뭐 이런 뭐 제물포 뭐 이런 포 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배를 대는 도시입니다. 배를 대는 마을, 배를 대는 도시를 이제 보통 땡땡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포예요. 그럼 구포는 바다도 없는데 구포는 바다가 없지만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포에 이렇게 막 배를 많이 대고 구포로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부산의 약간 정말 물류 거점이 되는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포인데
하여튼 원도심이라는 거죠. 원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초량과 더불어서 원도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4대째,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대째 지금 구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가족도 계시고, 나한테 그렇게 원주민들,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원래 오래도록 거기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많고 연령대가 좀 높다, 이런 이제 지리적 역학적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여론조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크라라님 입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멤버십 가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새 멤버십 가입이 너무 늘어서 자기 전에 너무 즐겁습니다. 네, 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산 하포 맞습니다. 네, 배를 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러면은 이런 지역구의 경우에는 무선 전화만으로는 표본을 고르게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입소스에서는 이번에 무선 전화 위주로 표본을 채집을 했습니다. 무선 전화 이런 겁니다. 무선 전화로만은 정확한 민심을 책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선 전화가 사실 요즘에는 많이 없는 추세잖아요. 근데 뭐 보통 기업이나 가게를 차리면 유선 전화가 보통 의무적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요새 가정에서는 유선 전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 원주민, 그러니까 로컬 주민분들의 이야기는 다르죠.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이 보급된 거는 사실 20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집에 유선 전화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유선 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유선 전화 보급률이 북구 갑 지역의 몇 퍼센트냐, 뭐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숫자로 명확하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유선 전화가 꽤 많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전화만으로는 명확하게 이 빈도를 책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꾸 로컬, 뭐 고연령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잘못 말을 해버리면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어르신 비하 발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신승리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냥 명확하게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무선 전화만으로는 표본을 고르게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중치를 넣잖아요. 자, 2030 세대보다 6070 세대가 많다라고 했을 때 2030에서 표본이 제대로 채집이 안 되면 그 2030에도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6070이 많지만 그렇다고 6070을 대상으로만 표본을 채집할 수가 없으니 고르게 어느 정도 채집을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고연령층의 그 숫자만큼, 비율만큼 본인들이 채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가중치라는 것은 평균의 법칙을 수렴을 해서 평균 값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일반화 시켜버리는 치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민심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단순히 여론조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민심을 고르게 나타내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MBC에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강점을 이런 여론조사의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채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한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동훈이 당선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지도를 활용을 해서 선거 캠페인을 가져가면은 뭐 박민식이고 하정우가 한동훈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논거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인지도 깡패입니다. 박민식이 재선 국회의원을 했든 국가보훈부 장관을 했든 그런 거 모르고, 그 하정우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했든 그런 건 모릅니다. 한동훈은요,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플러스로 국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굉장히 낮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낮다는 것은 가령 장동혁, 정청래, 지금 제1당, 2당, 그러니까 여당과 제1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 가서 막 여러 시민들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장동혁이 대구 서문시장을 가서 국수를 먹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구죠라고 질문을 들을 만큼 인지도가 기본적으로 높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한동훈 방면에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높죠. 자, 이거는 캠페인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애매한 사람들 있죠.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샤이층과 정치 저관여층,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엄연히 다른 국면입니다. 자, 이 두 그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당층, 정치 저관여층의 경우에는 본인이 1번 지지자다, 2번 지지자다, 우리말로 이러죠. 일찍이다, 이찍이다, 이렇게 본인이 인식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그런 걸 숨기고 싶어하고 굉장히 그런 걸 불쾌해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굉장히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본인의 선택지에 1, 2번 외에 선택지가 있다면 이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그겁니다. 여론조사 전화 같은 걸 받지를 않아요. 예,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크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뚜루루 전화가 왔어요. 자, 받았더니 네, 저희는 여론조사 기관 한길 리서치입니다 이러면서 ARS 음성이 나오거나 네, 뭐 입소스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여론조사 지금 정치인 여론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보통 끊어버리거나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겠죠. ARS 경우에는 그냥 끊을 것이고 예, 보통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채집을 잘 못합니다. 예, 채집을 잘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런 저관여층의 두 번째 특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투표장에 잘 가질 않습니다. 예, 투표장에 잘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만약에 정치 저관여층이 본인이 일찍으로 비춰지는 것도 싫고 이찍으로 비춰지는 것도 싫고 무소속이라는 달콤한 선택지가 생긴 데에다가 한동훈이라는 거부감이 적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생겼을 때 그쪽으로 빨려갈 확률이 높지만 그만큼 투표장에 가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저에게는 조금은 악재인 특징이긴 한데 여하튼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보면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면접조사에서 본인의 의사피력을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치 저관여층의 의중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첫째, 무선전화만으로는 표본을 고르게 잡아낼 수가 없다. 유선전화까지 어느 정도 비율을 갖춰서 잡아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가중치를 넣는다는 것은 보정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샤이 그리고 정치 저관여층의 이런 본인 그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인 거 알겠고, 그럼에도 나는 숫자를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어제 내가 잠도 못 자고 막 눈물이 찔끔 나더라니까 뭐 이런 분들, 자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또 행동 강령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구름몽실님, 추추님 어서오세요. 영주님 어서오세요. 당이 있고 없고도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당이 있고 없고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는 정말 양당 체제가 굳어진 지 굉장히 오래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후보 라인업을 보지 않고 그 정확한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로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야 된다. 1번 아니고 2번 아니면 1, 2 아닌 3, 4, 5, 6, 7, 8 쪽에 내 표를 던지면 내 표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무소속임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은데, 하나입니다. 다른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전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작전명은 이름하여 1일 1표 진심 다하기 작전입니다. 직관적이죠. 1일 1표 진심 다하기 작전. 1일 1표 진심 다하기 작전.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부산 북갑에 내려가서 소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도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갑에 내려가시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입국열차를 비롯한 많은 방송들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부산 북갑의 지인 찾기를 위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엄청나게 뒤져서 너 여기 덕천 사는 친구 없냐, 뭐 구포 사는 선배 없냐, 이렇게 전화로 지인 찾기도 열심히 해주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진짜 왕성하게 활동할 거야, 내가 여기저기 오늘 전화해서 내 표나 얻어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 표를 정말 정확하게 얻어냈을까라고 우리는 엄청나게 되짚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딱 한 명만 제대로 포섭하자라는 겁니다. 하루에 딱 한 명만 제대로 포섭하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부산 북갑에 갈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기를 뒤져가지고 부산 북갑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만덕, 구포, 덕천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도 부산에 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잘 지내냐, 뭐 이제 자녀가 혼기에 다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는 어떻게, 뭐 너희 아들 딸은 잘 지내냐,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진심 어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그분의 마음이라도 내가 오늘 5월 6일 24시간 안에 이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제대로 한번 얻어보자. 예. 절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강요는 안 됩니다. 천천히 스며들 수 있게끔 천천히 진심을 다해서 정확한 한 표, 그리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투표 날짜에 투표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설령 정치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투표장으로 꼭 몸을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진심 작전이 필요하고, 부산 북갑에 직접 내려가셔가지고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맨투맨으로 열심히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홍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너무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아, 내가 언제 또 부산에 내려오겠어라는 마음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저기 한동훈 멋집니다, 한동훈 찍어주세요, 한동훈이 뭐 론스타를 어떻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 부산에 내려간 그날 한 명의 사장님과 이 사람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꼭 짬을 내서 투표장으로 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도 많이 귀 기울여 들어주고, 보통 진심은 많이 들을 때 전해지는 거 알죠?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도 듣질 않음, 경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는 내가 허울을 벗어주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마음을 엽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정말 그 한 명이라도 꼭 반드시 투표장에 보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민들레 홀씨 전법이죠. 민들레 홀씨 전법.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일 1표 진심 다하기 작전을 펼치면서 멘트도 가장 중요해요. 멘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테지만 시작과 중간과 끝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말은 뭐냐? 대통령이 될 사람,
큰 정치할 사람 한동훈, 이번에 선생님께서, 사장님께서, 어르신께서 꼭 한번 믿고 우리 부산 북구에서 꼭 대통령 될 사람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꼭 키워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대통령 될 사람 한동훈 북구에서 끝까지 갈 겁니다. 네. 대통령 될 사람 한동훈은 북구에서 끝까지 갈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소속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3개. 자, 그럼 키워드 3개 나왔죠? 홍보 키워드입니다. 대통령 될 사람 한동훈, 이 사람은 북구에서 끝까지 정치할 사람입니다. 꼭 투표장에 가셔서 무소속 한동훈 찍어주십시오. 자, 대통령 될 사람 한동훈, 이 사람은 북구에서 끝까지 정치할 겁니다. 무소속 한동훈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3개 꼭 하루에 한 표를 얻더라도 많이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느 정도 효과냐면, 자, 내가 원격으로 이런 작전을 펼치든 현장에 가서 작전을 펼치든 만약에 한 명이 하루에 한 표를 얻잖아요. 자, 1000명이면은 하루에 1000표고요. 10,000명이면 하루에 10,000표입니다. 예, 북구의 유권자가 약 12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12일이면은 유토피아 아니에요, 이거? 예, 12일이면은 유토피아입니다. 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대표님이 국힘인줄 아는 사람이 많음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냐면 제가 지금 부산 북갑 현장에는 저희 입국열차 핵심 관계자 입핵관 분들이 지금 부산 북갑 곳곳을 누비며 여러 가지 플랜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민심도 저희가 접해 듣고 있고 열심히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뭐 저도 성격이 좀 그렇고 저희 입국열차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격이 좀 비슷해요. 저희가 좀 표내기 싫어하고 좀 막 그 괜히 막 이렇게 막 표내고 이러면은 괜히 한동훈 대표 막 파리 하는 것 같고 좀 그래서 뭐 말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밑에 내려가서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3, 4, 5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박민식이든 국민의힘 후보든 지나가면서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이번엔 근데 한동훈이 뽑아줘야 된다고 하던데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동훈도 국민의힘 대표였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번엔 국민의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간대요. 이게 뭡니까? 굉장히 교묘한 술수잖아. 비열한 술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도 어차피 국민의힘 사람이었으니까 한동훈 잘 되려면 이번에 국민의힘을 밀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줄 투표를 계속해서 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소속 한동훈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키워드 대통령 될 사람 한동훈, 두 번째 북구에서 끝까지 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소속 한동훈입니다. 자, 그래서 1일 1표 진심 다하기 작전 많은 분들이 민들레 홀씨와도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저는 뭐 지금 또 게다가 로컬 보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뭐 1일 2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일 2표 작전. 자, 우리가 1000명만 이거 하잖아요. 자, 1000명도 아니다. 5000명만 하잖아요. 하루에 5000명이 1일 1표를 얻어낸다. 열흘만 하면 5만 표입니다. 5만 표. 5만 표는 당선권이에요. 5만 표는 당선 안정권입니다. 안정권.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왜 이런 말씀까지 넘어왔냐. 아까 여론조사 설명하면서 이 말씀까지 같이 드리는 건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3자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의 강점은 높은 인지도, 압도적 인지도, 거부감 낮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어필하기 위해선 무당층, 정치 저관여층을 계속해서 노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투표장으로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옮겨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럼 한동훈 후보는 뭘 하느냐?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곧 죽어도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이 있고 곧 죽어도 국민의힘을 찍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공략을 그럼 하면 안 되냐? 해야죠. 그걸 안 하고 아스팔트층 이런 식으로 그 정치인을 구분을 할 거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좌파 우파 쪽에 정치 고관여층의 민심에 물줄기를 트는 것은 오로지 후보의 몫입니다. 예,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직접 몸소 움직여서 물줄기를 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정치 고관여층도 좋지만 많은 한동훈에게 마음이 있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옮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우한유령님 이해하고 있지만 저희가 맞습니다. 실시간 채팅이 늘어날 텐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좀 시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6.3 지방선거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간 자체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계속해서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계속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사무소 개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사무소 개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현장 특파원이 부산에서 택시를 탔더니, 자, 고속버스 등 이런 이제 운송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지금은 부산에서 30년째 택시 운송업을 하고 계신 택시 기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짧게 나눠본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 1분 가까이 됩니다. 그 영상 보고 오시죠. 네. 박민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현재 상황으로 노동을 얼마나 하나 따라서 따는 거지. 노동을 많이 하면 한 표라도 더 갈기고 많이 안 하면 최씨는 지난 1일 태국에서 송환된 안 갈기고. 민주당에 유튜브 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봤어요? 민주당 가는 거 봤어요? 유튜브에 그 생선아지하고 악수하고 손 탈탈 트는 거 봤습니까? 말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시장 쪽에서도 그렇고 별로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이 영상은 방금 말씀에 드렸다시피 부산에서 택시를 30년간 운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택시를 탔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좀 사투리가 되게 엄청 구수하잖아요. 그래서 자막을 좀 달아드렸는데, 자,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황은 박민식이 안 돼 하면서 한동훈 상황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선거운동인데 선거운동. 예. 한동훈이 지금 상황 좋은데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표 많이 받을 거고 안 하면 표를 덜 받을 거다. 이건 뭐 사실 원론적인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한동훈 상황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부가적으로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튜브 그 생선 아지매 그러니까 생선을 판매하시는 아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선 아지매 악수하고 손 탈탈 터는 거 봤어요. 그 시장의 상황이 그거 듣고 나서는 되게 안 좋다고 가던데,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지금 그분은 이제 구포의 여러 상인분들과도 소통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사실 정말 수많은 부산 시민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흐름, 택시기사분들이 정말 이런 흐름을 정말 잘 꿰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담아봤고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현장에 계신 입국열차 관계자분께서 구포에서 4대째 구포에서
4대째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요즘에는 소통도 자주 하고 많은 이렇게 그 관계를 좀 맺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구포의 이런 정치 변천사라든가 구포의 민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유지 중에서 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종종 댓글에 막 그런 이야기들도 막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아무튼 그분께서 민심을 이렇게 전해주시기를 지금 확실히 상황이 좀 괜찮고, 뭐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구포시장에는 사실 상인분들이 북값을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포시장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안 갈 수는 없어요. 구포시장이라는 곳은 북갑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민심이 이리저리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정말 민심의 화개장터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박민식의 뭐 어머니가 뭐 구포시장에서 오랫동안 뭐 상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분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많은 분께 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던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깊게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박민식이가 먼저 허위 사실 유포 비슷한 걸 하지 않으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박민식은 이런 것까지 때리지 않아도 곧 무너질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때리지 않을 것이고, 자, 박민식이 어제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방송에 나갈 때마다 본인은 본인의 2년치 페이스북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고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렇지 않냐? 저는요, 정치인을 바라볼 때 전과 기록 유무, 그러니까 전과 기록 확인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걸어왔던 길, 그가 걸어오면서 했던 말과 행동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가 냈던 법안들, 그가 냈던 정책들, 그가 냈던 정치적 상황에서의 메시지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권자들은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정치인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본인이 걸어왔던 2년치의 언행들을, 메시지들을 다 삭제를 한다? 분명히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박민식이, 박메뚜기가 하는 말은 그 뭐 보사진 뭐니 주었겠죠.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지가 열을 내면서 합니다. 열을 내야 될 건 유권자들이에요.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그가 했던 사진들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막 보면은 박민식이는 윤석열 탄핵 절대 안 된다, 윤 이즈 백 하면서 윤석열은 돌아온다, 복직한다, 뭐 온갖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이영풍 TV 화이팅, 예, 윤석열 탄핵 잘못됐다, 뭐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욕 들어 먹는 거지. 자, 그러면서 계속 보면은 최근에 한기호 의원이 페이스북 곳곳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어제 채널A 뉴스에서 박민식이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한기호 의원께서 댓글을 달았는데, 야, 대단합니다. 그렇지 그래야 낙선하지. 그렇지 그래야 낙선하지. 그리고 밑에는 애구 한동훈 징계하지 않고 놔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한심한 자들, 이라면서 댓글을 쫙쫙 적어주셨습니다. 짜릿하죠? 아니, 나는 저거 무슨 팬 계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한동훈 후보의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한동훈 후보가 직접 답글까지 달아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꼭 승리해서 보수의
이런 재건을 염원하는 그런 류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기호 의원 친한인가요? 하실 텐데 우리가 꼭 친한이냐 비한이냐 그렇게 0과 1, 흑과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울타리를 치시는데 저는 예전에 수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우리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타리를 허물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작은 개천에서 놀 게 아니라 정말 저 넓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놀 수 있게끔 울타리를 허물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한기호 의원 친한 아닙니다. 하지만 한기호 의원은 상식파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열심히 호응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5월 10일에 한동훈 예비 후보 사무소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 사무소 개소식이 있습니다. 덕천역 5번 출구에 있는 빌딩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실 텐데 자, 1층에는 NH투자증권이 있고 중간층에는 삼성생명이 있는 건물입니다. 빌딩 이름은 한진빌딩이고요. 덕천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선거사무소에 많이 가서 기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기세를 또 보여줘야 되냐라고 말씀을 조금 이따 또 드릴게요. 네. 자, 선거사무소 갔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한동훈 사무소 개소식이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박민식 사무소 개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 간신 같은 이런 박메뚜기가 왜 따라하는 거야? 아무튼 5월 10일 일요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건물에는 무서운 현수막이 많이 달려요. 예, 이 건물에는 폐업 정리, 끝판, 끝장 뭐 이런 현수막 많이 달리고 최근에는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현수막도 붙고 박민식 현수막도 붙어있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튼 일요일 똑같은 시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유대학을 비롯한 서울 윤호개인 단체들이 지금 이 박민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좌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자유대학 게시물도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시면은 무슨 배신이 어떻고 멋지게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면서 좌표를 찍었습니다. 자, 이들은 박민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사람들이 이만큼 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민식은 그 와중에 또 장똥까지 불러놨습니다. 장똥. 그래서 장똥이 이날 또 여기 덕천에 올 확률이 90% 이상으로 봅니다. 저는. 그럼 장똥도 오고 자유대학도 오고 이건 뭐 신천지 굿판도 열리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자, 선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한 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세를 보여줘야죠. 사실 저는 그 생각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선거사무소 개소식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인도를 점령하고 도로를 점령해서 많은 분들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면 한동훈 후보에게 누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자유대학 등에서 좌표를 찍은 이상 우리가 물러설 길은 없습니다. 모두가 가서 열심히 우리의 기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일요일 개소식에 참석을 합니다. 자, 다만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가 기세만 보여주면 끝나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북구 갑의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 많은 유튜버들과 지지자분들이 한동훈 후보의 곁을 비워주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장면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한동훈 후보의 곁을 채움으로써 그 곁에 와야 될 북구 주민들이 곁에 오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분들이 사이드를 비워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그 개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을 하시지만 참석을 하시되 이 날도 당일도 그 한동훈 후보의 사이드는 곁은 북구 현지 주민들에게 우리가 좀 양보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박민식과 한동훈의 큰 차이로 저는 보여질 것 같아요. 큰 차이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박민식은 또 윤어게인하는 극우란 극우, 꼴통이란 꼴통들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그런 액션을 취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작 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의 운동원들은 모두 북구와 부산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한동훈 후보와 끌어안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 북구 주민들로 가득가득 채우면 그거야말로 야 박민식이는 한동훈이 발끝에도 못 미치는구나. 박민식 선거사무소에 있는 머리 굴리는 놈들은 한동훈 사무소에 머리 굴리는 사람들 털끝에도 못 미치는구나 라고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연출까지 딱 만들어줘야 저는 정말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합니다. 단 사무소 실내 내부는 주민들의 곁으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날도 뭐 건물을 에워쌌으면 에워쌌지 우리가 최대한 곁을 좀 양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흥님 정확하십니다.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긴 겁니다. 한 표로 이기든 만 표로 이기든 10만 표로 이기든 이긴 놈이 끝. 이기면 장땡입니다. 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젖잘싸 선거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한 표라도 이겨야 됩니다. 한 표라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고 단 한 표를 얻으면서 두 표를 잃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없이 그만둬야 됩니다. 선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데 선거는 나이브하게 치러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굉장히 빡빡하게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은 태클을 거셨는데 서울에 계신 브레인분들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한동훈 캠프에 가가지고 한동훈 후보 곁에 가가지고 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은 오해를 하시고 부산 사람들도 서울 사람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10명 중에 8명이 서울 사람들 좋아하고 한두 명만 안 좋아해도 지양을 하는 게 낫습니다. 선거 캠프라는 건 그래요. 선거 캠프는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정말 진짜 밤잠 줄이고 한 명 한 명이 기염을 토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선거인데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면밀히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선거 한 표 얻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튼 요점은 그렇습니다. 개소식에 가서라도 기세를 보여주더라도 사이드는 현지 주민들에게 양보하면 어떨까. 제가 강요는 못 드립니다. 하지만 권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권유 드려보겠습니다.
선거는 한 표 싸움이다. 한 표 싸움이다. 잠시만요.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쭉쭉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극우들이 와봤자 뭐 되겠어요? 아니 최근에 극우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 하고 있는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극우들이 민주당 후보들한테 가서 다짜고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주적이 누굽니까? 이딴 거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근데 그거에 이어서 또 멍청한 극우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무슨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스티커를 민주당 다 나왔어요?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민주당 후보가 싫을 수 있어요. 민주당 후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정당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민주당 후보가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한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저 무슨 가짜 대통령 이재명 저런 스티커를 등에다가 붙여가지고 저 장난이 재밌다고 지금 자기네들끼리 깨끼 거리고 있습니다. 저게 재밌습니까? 제발 저거 붙인 사람 선거법 위반으로 깜빵 갔으면 좋겠어요. 자, 저거는 징역감이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저는 깜빵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는요 우리가 많은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박민식이라든가 하정우를 만나더라도 너 당신 왜 그렇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 엄청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 해당 유튜버는 정말 선거법으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부추겨서도 안 되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 인터뷰 라이브 하면서 길거리에 시민들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한동훈 어때요? 이러면서 한동훈으로 약간 몰아가는 듯이 막 이야기하시면 그것도 선거법 처벌 대상입니다. 세게 처벌받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부추겨서도 안 되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하정우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정우 얼마 전부터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하정우가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소 취소에 대해서 물어보니 국회 들어가면 고민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야, 국회의원을 한다는 양반이 정말 이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걸 국회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로서 지금 고민을 마치고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막말로 전재수가 이상한 거 해놔가지고 국회의원이 무슨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입니까? 국회의원이 뭐 주민들 민원 들어가지고 뭐 어디에 뭐 천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약간 땅이 꺼졌어요. 이런 거 하면 가서 뭐 아스콘 치고 하는 사람입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들으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해결하는 모습,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주민들과 호흡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직위 여하와 상관없이 굉장히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그거 하라고 월급 그만큼 주고 보좌진을 7, 8명씩 쓰게 해줍니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 3권 분립 국가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 3권 분립에서 하나의 축을 맡고 있는 게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건 300명의 국회의원이죠. 이 300명의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체포 특권이 있을까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적법한 입법 활동을 하면서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일을 해 나가게 만들 수 있도록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군사 정권 시절 이들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 심심찮게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든 게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만큼 높은 권한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의 본질, 입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말 국민적 이제 대립각을 만들 수 있는 쟁점이 들어가 있는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법안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는데 그거 나 잘 모르겠어. 국회 들어가면 고민해 보겠어. 이게 무슨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이게 정말 북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예, 북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왜 지역구에 둡니까? 국회의원들 뭐 국정조사나 이런 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같은 거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심심찮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국민의 대표한테 대드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국민의 대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구갑 주민들의 대표 선수가 북구갑 국회의원이라는 말인데 본인들의 의견을 대신 여의도에 올라가서 밝혀라고 배지 달아주는 건데 그거 하겠다는 양반이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 본인 의견이 없다? 저는 그냥 사실 오늘로서 뭐 사실 원래도 하정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로서 정말 끝났다. 제대로 끝이 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토론은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몰라. 예. 네, 입봉님 어서 오세요. 울한 대표님 사모님도 오셔야 되는데 오시나요? 뭐 이거는 사실 보안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 3주 전에 강하게 뭐 방송에서 한 거나요? 강하게 제 의사 피력을 했습니다. 선거는 아까 말했듯이 한 표 싸움입니다. 한동훈 대표님 사모님 내려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의사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캠프에 정말 브레인분들이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한동훈 후보 본인도 이제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스카이님, 최앵커님 응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블루스카이님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KIM님 어서 오세요. 네, 입국열차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좋아요 팍팍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하정우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출국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출국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많은 감론을박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훈 출국 금지 이거 완전 선거 개입이지 않습니까? 2차 종합특검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것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던 특검이죠. 2차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에서 한동훈 후보를 출국 금지를 매겼습니다.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여지죠. 특검은 원래 정치적인 게 특검입니다. 특검은 정치적이에요. 특검이 정치적이지 않았던 적은 정말 뭐 한 300개 특검이 있었으면 한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네, 일단 특검은 정치적인데 그 특검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는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언론의 수사 과정을 흘리는 것, 하나는 이런 뭐 출국 금지, 그냥 약간 변주 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고 안 했고 뭔가 그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건덕지를 대충 만들어 가지고 때려서 언론에 이 사람 출국 금지 때렸다 하면서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차대한 잘못이 있어서 마치 구속 수사를 받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특검이 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행위입니다. 근데
특출국 금지를 시행한 날짜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후보가 만덕에 내려갔다고 밝힌 날입니다. 그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출국 금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뉴스 안 봅니까? 눈 닫고 귀 닫고 뭐 이런 건가? 아니 부산 북구갑에서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북구 주민들을 저버리고 뭐 하노이라도 가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출국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가 전국의 모든 선거 중에서 가장 핫한 선거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 가장 핫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후보가 뭐 하와이라도 갈까요? 뉴욕이라도 갑니까? 출국을 왜 합니까? 마치 진짜 이거는 언플입니다. 진짜 뭔가 한동훈이 잘못을 해서 뭔가 정말 조사해서 이제 탈탈 털면 다 나와. 탈탈 털면 나오는 거는 북구 주민이 하정우에게 마음을 내어주려고 악수를 해줬던 그 온정입니다. 온정. 그 온정 탈탈 털면 그 온정이 떨어지죠. 예, 그런 거나 탈탈 털어라 하시고, 한동훈은 탈탈 털어봐야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별 가짜는 수를 다 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 북구갑 주민분들이 투표합니다. 주민분들께 양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 북구 주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자,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 이것도 힌트 주면은 또 저 구구들이 이게 어디 싫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 채널이 작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장에서 한동훈 사무소에서 북구 주민들과 함께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장면들 쭉 나오잖아요. 한동훈의 곁이 북구 주민들에게 양보되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한동훈의 곁에는 주민들만 남아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현장 사무소 개소식에 안 오신 북구 주민분들도 와, 저 사람 진짜 진심이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노리는 겁니다. 예. 근데 또 이런 거 백날 설명해봐야 저 멍청한 그구들은 모릅니다. 그저 그냥 뭐 자유대학 누구 윤어게인 누구 내가 대표 윤어게인인데 나 부산 윤어게인인데 내가 박민식 믿는다, 자기들끼리 뭐 이영풍까지 와가지고 장똥까지 와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바보들의 개구리 합창처럼 우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예. 하정우 아웃. 하정우는 기자 질문 1순위가 무엇일지 준비도 안 했나. 그러니까요. 예, 이제 좀 있으면 박영선 시즌 2입니다. 박영선 시즌 2. 예? 박영선 아시죠? 박영선은 본인을 지지하는 통역 번역에 깊은 관심이 있어 통역 번역을 위해서 통번역 대학원까지 갔던 학생들이 와가지고 저희 팬이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사진 찍어주세요 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통번역 대학원 다녀요? 아, 이제 통번역 대학원도 AI 인공지능이 뭐 로봇이 뭐 대체할 텐데, 이런 정말 면전에다가 악담이라는 악담을 다 퍼부은 박영선이죠. 하정우가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정우는 더 이상 하정우가 아니라 박영선 시즌 2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오빠 사건 있잖아요. 오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빠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런 걸로 계속해서 선거 이슈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이런 거 빡빡 때려 놓고 저기서 어떻게 대처하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과는 보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로 저기가 약간 얼매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또 내고, 저희가 또 실기하면 그것도 두들겨 해놨다가 우리가 또 우리의 스텝대로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상대가 호흡이 가빠서 미처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앞서 나가야 되는 게 선거입니다. 자,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했던 양반이, 예?
오빠가 왜 성희롱이야? 머릿속에 다들 음란마귀만 가득해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아니 어떻게 하면 자칫 끝날 수도 있었던 이슈를 이런 친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회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놈들 감도 없고 멍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굉장히 안 좋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윤석열 정부를 망치는데 1등 공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얼마나 추악한 성희롱과 그런 성적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 모함들, 음해들을 날렸습니까? 뭐 무슨 술집 여자고 검사들끼리 뭐 성접대 받으면서 만난 그런 도움이다. 뭐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정권이 그 정권 내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추접스러운 말들. 정치인들도 그런 걸 토스 받아가지고 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온갖 이상한 음담 패설들이 난무를 하는데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 참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역시 NHK 새천년 가라오케 출신들이 판치는 정당은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오늘 또 최악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하남갑에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이용 있죠. 이용. 이용은 윤석열의 호위무사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막 손수건 막 눈물 닦으면서 죄송합니다. 국민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뭐하는 놈이야 진짜. 이 뭐 어우 씨 진짜 부산 북구가 박민식 하나라도 벅차다. 좀 이런 모습은 국민께 보이지 말자. 죄송하면 나오지 말든가.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극우들이 또 설치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한지아 의원, 배현진 의원 등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위한 각종 고발과 해당 행위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해당 행위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가처분 인용으로 끝날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이 세 명이 해당 행위로 징계를 받게 되면 송원석, 김재원, 뭐 이현승, 저기 뭐 그 박수영, 김미애, 권성동, 권영세 지금 징계 받아야 될 뭐 나경원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의원 제가 보기에 한 절반은 날라갑니다. 의원 절반 날라가야 됩니다. 왜? 지들은 윤석열 무당 상태일 때 안 뛰었습니까? 한덕수 무당 상태일 때 안 뛰었어요. 김재원은 최근에 의성에 무소속 도의원한테 가가지고 팔 들어주면서 제대로 한번 밀어봅시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징계 안 해요? 싹 다 징계 때려야죠. 그러면 권영세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한 사람 싹 다 징계 때려야 됩니다. 그거들은 진짜 너무 멍청해서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야 너희 그거 징계 올리면 너희 응원하는 주군들 줄줄이 소세지로 다 끌려가야 되는데 너희 괜찮냐? 야 씨 이건 정말 아니 우리가 민주당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때리지만 가장 많이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로남불이잖아. 내로남불.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자기네들부터 내로남불하고 있으면 우리가 내로남불하고 있고 우리가 위헌정당 소리 들을 짓 하고 있고 비상계엄 옹호하고 있고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동력을 가지고 민주당을 때릴 겁니까? 아니 말만 하면은 대어공세가 되는 거예요. 김민수처럼 맨날 행동은 전혀 안 하면서 말만
조디 가지고만 맨날 막 민주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사법 내란이고 이런 말만 하면은 뭐 그쪽에서 아 저기 정말 옳은 말 하는구나, 내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물러납니까? 아니잖아요. 민심을 얻어내야, 정말 내로남불 소리는 똑같이 안 들어야 쟤네가 제대로 뭘 하고 있구나, 쟤네가 하는 말은 들을만 하구나,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고 대여 공세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은요, 우리 당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으면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죠, 당대표를 뽑으면서 당대표 후보라는 양반들이 무소속 자당 후보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무소속 윤석열을 누가 데리고 올 거냐, 뭐 나경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하면서 뭐 온갖 친분을 과시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무소속 윤석열 띄우기에 그냥 서로 올림픽처럼 나서던 그런 정당입니다. 예.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런 정당에서 해당 행인이 많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코미디입니다. 거기에다가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징계로 억지 제명을 받은 오리지널 국민의힘 사람이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응원하는 게 어떻게 해당 행위입니까? 그러면은 장똥이 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국민들을 해롭게 하고 있는 행위니까 뭐 이거는 해국 행위입니까?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대행입니까? 이건 뭡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무소속 한동훈 중요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잠시만요. 제 방송을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택시기사, 오늘 날 나온 택시기사 사장님의 영상 한번 다시 또 볼까요? 네. 박민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현재 상황은 노동을 얼마나 하나 따라서 따는 거지. 노동을 많이 하면 한 표라도 더 갈기고 많이 안 하면 최씨는 지난 1일 태국에서 송환된 구속 안 사건을 갈기고. 국경으로 민주당에 유튜브 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봤어요? 민주당 가는 거 봤어요? 유튜브에 그 생선하지 말고 악수하고 손 탈탈 트는 거 봤습니까? 말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시장 쪽에서도 그렇고 별로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자 우리 민주당 하정우 손털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론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한동훈의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현지 특파원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우리 입국열차 핵심 관계자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한동훈 후보의 정말 선전을 기원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 정말 실제적으로 선거 전문가이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선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지휘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핵심을 많이 찾아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들어오는 제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언제든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있어요. 오늘 저녁 7시에는 보제쇼 120, 오늘 저녁 7시 보제쇼 120 방송이 있습니다. 고동진 의원, 강남병 국회의원이시죠. 고동진 의원. 네, 고동진 의원 오실 예정입니다. 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의 사장 출신이고요. 이런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사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탄생의 신화 고동진,
이재용과 뭐 주 1회 머리를 맞댔다고 하시죠. 아무튼 이분을 모시고 오늘은 경제 이슈에 대해서 발굴을 해볼 예정이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동진 의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면 또 저를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한동훈 후보는 저는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 길에 지금 한동훈 후보의 곁에는 너무나 많은 유능한 변호사와 기자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고동진 의원 같은 분들이 정말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또 파이팅 있게 의정 활동을 팍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변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호사분들 좀 내려가시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변호사와 기업가의 법률가와 기업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분들의 평론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변호사분들은 정치 활동을 할 때 보통 특징이 있어요. 변호사분들은 박상용 검사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법률가분들은 그 과거를 많이 보는데 기업가는 미래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자, 변호사분들은 일어난 상황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탁월해요. 날카롭습니다. 그 일어난 상황에서 그 보이는 논리적 허점이라던가 그 사람의 심리 여러 가지 이제 약점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1인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평론에 많이 등장을 하시고 일어난 상황들에 대한 분석, 평론들을 주로 하시는 것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다만 이겨야 된다기보다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같은 말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지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은 보통 본인들의 논리적 허점을 감추거나 숨기기 위해서 그런 논리적 방어 기제들을 구축을 많이 합니다. 예. 다만 반대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살을 내주더라도 뼈를 취한다는 느낌으로 두보 세보 앞서 나가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은 보통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비수를 만드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두수 세수 앞서 나가는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조금은 이제 약점이 있다. 근데 기자분들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기자분들은 이제 기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도록 그 내려오는 방심위의 압박 그리고 데스킹의 압박 속에서 행동력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행동 실천이 이제 빠르고 정확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법률가분들과 비슷할 수 있는데 이러는 반면에 기업가분들은요 미래를 설계하고 목적지를 정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제 그 구체적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디테일 플랜을 수립합니다. 이게 다 합치면 마스터 플랜이 되는 거죠. 정말 밑바닥부터 올라가신 CEO까지 가신 기업가분들은 이 마스터 플랜과 디테일 플랜을 짜는 그 미래를 보고 설계하고 행동에 옮기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분들도 좀 많아지면 되게 이렇게 조화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팀이 조금 다채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이 고동진 의원 같은 분들이 힘을 좀 팍팍 얻어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훗날 큰 일을 할 때 주요한 역할을 많이 이렇게 좀 이 곁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 7시 보제쇼 120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고동진 의원 힘내시라고 댓글도 많이들 달아주시고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또 혼자 방송을 했고요. 앞으로는 선거 기간 내내 방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시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 오늘 7시에 고동진 의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입국열차의 최준영이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